안녕하십니까? 경호생각 7월 두 번째 건강 리포트입니다. 오늘 주제는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아무 생각 없이 매일 마시고 있는 커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커피를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과학적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주류 의학과 언론에서는 매일같이 커피를 찬양합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클로로겐산이나 항산화 효과를 강조하며 하루 두세 잔의 커피가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대사생리학과 인체의 항상성 관점에서 커피의 본질을 해체해보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커피 원두는 과일이나 잎이 아니라 씨앗입니다. 식물은 자신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 다음 세대인 씨앗의 가장 강력한 독성을 응축해 놓습니다. 인체 대사와 생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커피 속 카페인은 인간의 생존과 건강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외부에서 침범하는 식물성 독소이자 대사교란 물질, 즉 합법적인 교감신경 흥분제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커피를 찾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미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과 대사 불균형으로 인해 우리 몸의 세포가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물의 화학적 독성인 카페인을 빌려 억지로 부신을 쥐어짜며 하루를 버티고 있는 것이죠. 커피의 생리적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먼저 카페인은 에너지가 아닙니다. 우리 뇌는 피로물질인 아데노신이 수용체에 결합하면 졸음과 피로를 느끼며 휴식을 취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카페인은 이 아데노신과 구조가 비슷해서 뇌의 수용체에 대신 달라붙어 피로 신호가 전달되는 것을 강제로 막아버립니다. 피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뇌를 속여 피로를 느끼지 못하게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피로 신호가 차단되면 인체는 이를 비상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대량으로 뿜어냅니다. 즉, 내일 써야 할 에너지를 가불해서 오늘 억지로 태우는 교감신경 항진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매일 반복하면 결국 부신이 고갈되어 극심한 만성 피로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카페인은 비타민과 미네랄 흡수를 방해합니다. 커피 원두에는 피트산, 탄닌, 수산 같은 항영 양소가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위산이나 소화효소로도 분해되지 않으며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철분,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등의 필수 미네랄과 결합해 그대로 몸 밖으로 배출시켜버립니다. 게다가 커피는 인슐린을 자극하여 혈당을 높입니다. 카페인이 부신을 자극해 코르티솔을 강제로 분비시키면 인체는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분해합니다. 그리고 혈액 속으로 포도당을 마구 쏟아내죠. 이를 포도당 신생합성이라고 합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 블랙커피만 마셨음에도 혈당이 오르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케톤식을 하더라도 커피는 억지로 혈당을 올려 지방을 태우는 케톤 대사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결국 커피는 인슐린 저항성을 자극하는 대사성 질환의 원인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커피의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 앞에서 누가 커피를 당장 끊어야 할까요? 먼저 만성 피로 및 부신 피로를 겪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오후면 방전되는 분들은 이미 부신 기능이 고갈된 상태입니다. 커피로 계속 채찍질하면 부신은 완전히 기능 부전에 빠집니다. 다음으로 대사증후군 및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잦은 코르티솔 상승은 혈당 조절 시스템에 치명타를 입힙니다. 그리고 위장장애 및 자가면역 질환자입니다. 장누수 증후군이나 위산역류가 있다면 커피의 산성 성분과 화학 물질이 점막을 자극해 염증을 유발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네랄 결핍 및 빈혈 우려자입니다. 체내 전해질을 소모시키고 철분 흡수를 방해하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반대로 커피를 마셔도 되는 사람은 부신 기능이 매우 튼튼하고 자율신경계 조절이 완벽하며 충분한 염분과 동물성 지방 중심의 식단으로 대사 유연성이 확보된 분들입니다. 간에서 커피의 독성을 충분히 해독할 여유가 있는 분들이죠. 하지만 이 경우에도 매일 마시는 물이나 음료가 되어선 안 됩니다. 고강도 신체 활동 시 단기적으로 활용하는 자극제로만 접근해야 합니다. 사회생활이나 커피향을 즐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마셔야 한다면 언제가 가장 덜 해로울까요? 그나마 나은 시간은 기상 후 2-3시간이 지난 오전 9시 반에서 11시 사이 빈속일 때입니다. 자연적인 코르티솔 분비가 줄어드는 시점이며 위장에 음식물이 없어 미네랄 흡수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위점막 자극은 감수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절대 마시지 말아야 할 최악의 타이밍도 있습니다. 우선 식사 후입니다. 영양소 흡수를 막는 최악의 타이밍입니다. 육류를 통해 섭취한 고귀한 햄철과 미네랄이 흡수되기도 전에 체외로 배출됩니다. 공들여 먹은 영양소를 쓰레기로 만드는 격입니다. 그리고 피로하고 졸릴 때입니다. 몸이 쉬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낼 때 커피를 마시는 건 지친 부신을 채찍질하는 가불 행위입니다. 졸릴 때는 커피가 아니라 휴식과 수면이 정답입니다.
또한 편안한 휴식 시간입니다. 휴식은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시간인데 여기에 교감 신경 흥분제를 들이부는 것은 브레이크와 엑셀을 동시에 밟는 것과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커피 한 잔에 들어있는 멜라노이딘이나 클로로겐산의 알량한 항산화 효과를 얻기 위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고 있습니다. 옥살산의 부작용, 미네랄 흡수 방해, 인위적인 코르티솔 급증, 간 해독 시스템의 과부하라는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죠. 커피를 찬양하는 수많은 연구들이 모두 조작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대 영양학과 식품 연구의 구조 자체가 철저하게 상업적 이윤과 환원주의적 오류 위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현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커피는 필수 영양소가 아닙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식물 독소이자 교란 물질입니다. 오늘도 무심코 습관처럼 커피를 찾고 계신다면 내 몸의 부신과 대사 시스템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호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